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선이나 전력기기 등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타파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래도 또 대기하시다가 또 우리 방송 프로그램 보고 보셨구나.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전 꿈틀거리는 게 유가 하락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는 아닌데 한전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한전이 뭐 주가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맨날 이제 뭐 횡보만 하는 거 아니냐 글쎄, 이렇게 예,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주가가 한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서 예. 전기요금을 크게 한번 올려놓고 예. 저유가 되니까 네. 스프레드가 확 영업이익률이 확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전기요금 40% 가까이 올렸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약세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보기로 한 요쪽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요거 이제 90일 유예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계속 설왕설래가 오고 있습니다만 요거 지금 그럼 전력기기 시장 우리 전력기기 관련주들한테도 일단은 좋은 거죠, 이거는. 일단은 90일 정도 유예가 된 게 상당히 좋은 네.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발표되기 전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트럼프의 입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반덤핑 관세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 시장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다라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업황이 굉장히 꺾였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2기 행정부 때도 관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상호관세 25%를 발표하고 나서 네. 업체들이 바로 고객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 만나가지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예. 이제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90일 정도 또 유예가 됐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 협상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이제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전력기기 기업 중에서는 이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 이제 관세 정책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곳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기 행정부 때 반덤핑 관세를 크게 맞은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미국에다 공장 보유하고 있고 현지 생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각각 이제 업체별로 증설 타이밍은 다르기는 한데 미국 공장 증설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미국 공장 한 번 더 증설을 할까라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만약에 한국 변압기 업체들에 대해서 때리게 되면은 이 한국 제조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또 제조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네. 그리고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현지 LS 일렉트릭도 이제 미국의 베스트롭에 이제 배전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생산 준비 중이고 매출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비중이라던가 뭐 공장 가동률 이런 거를 이제 봤었을 때는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HD 현대일렉트릭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하나씩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HD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도 그렇고 현재 지금 요 관세 부분이 미칠 어떤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일단은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네.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매겼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만드는 거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비용 증가 요인이다 보니까 네.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관세가 100% 고객한테 전가는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영업이익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 변동 폭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비용 상승 이슈가 있으면은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금 예. 변압기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어.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사들한테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업체들 한참 그 AI 데이터 센터 이슈일 때 엄청나게 주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 고민이 참 많아졌는데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딥시크 이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AI 인프라 기업으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발전기기 그리고 송전기기 투자가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25년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조금씩 철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네.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좀 저점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네.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큰 테마로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보다 더 큰 테마는 사실 AI 테마이고 AI 테마를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셋 제조업체, 2단계가 AI 인프라였죠. 근데 미국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도 동반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뭔가 바닥을 다지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은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 PER 10배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저점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은 13배 정도다 보니까 조금 하락 가능성이 아직은 있죠.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10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이 PER 10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딱 되면 그냥 사이클만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군살이 싹 빠진 주가다 보니까 PER 10배부터 좀 저점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 연구원님 언급하신 요 AI 인프라 투자 네. 딥시크 충격 이후로 미국에서 요 인프라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뉴스와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과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가이던스나 예. 캐펙스 컨센서스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요. 그래서 크게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뭐 이런 그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네.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을 때 에너지 공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 미국의 제조업체 공장 지어야 되고 AI 투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랑 격차를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권 측면이나 기업 측면이나 사실 AI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국제 경쟁력은 어때요? 일단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네. 같은 대형 변압기 업체들은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조금 특수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미진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송전 전력기기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 비중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수입하는 양 중에서 한 20%를 한국이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펀더멘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전력기가 오랜 동안 좀 호황을 누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업체들 보니까 증설 뉴스도 많이 발표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클이 예. 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급 증설 자체가 상당히 업황에 후행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가 이제 호황을 맞이를 했었죠.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업체들의 증설된 타이밍을 보니까 그보다 2년 뒤인 2024년부터 사실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인력을 더 뽑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는 사이클 기업은 업황에 동행하거나 최소한 동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전력기기 업체들은 업황에 후행해서 이렇게 증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원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형자산 총계가 한 3조 원 수준이었어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근데 2024년에 갑자기 또 레벨업을 해가지고 4조 원을 딱 찍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 공급 증가 시점은 2024년에 증설 결정을 내렸으니까 2026년부터 될 거로 전망을 하면은 사실 공급 증가 측면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기기 수요도 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리 계속 전기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 공이 모두 사실 글로벌하게 다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예. 전력청들이 굉장히 각지에 많은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전력 수요는 플랫이었어요.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왜냐하면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3국, 뭐 한국, 중국, 대만이 공장 역할을 다 해줬으니까 아하. 사실은 전력 수요가 올라갈 일이 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텍사스가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전망치를 내놨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한 6%씩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플랫한 상황에서 갑자기 6%가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이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매 2년마다 내놓습니다. 네. 앞으로 15년 동안 한국의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인데 그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1차이고 그 전에 나왔던 10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역시도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좀 후행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는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서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주가네. 주가.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나영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어떤 이 업종의 향후 전망이나 기본적인 이거는 뭐 탄탄대로인데 네.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시세 내고 지금 이제 거의 미끄러져 있는 이게 언제 이제 다시 탄력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네. 그게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상승률을 또 실적 상승률과 PER 상승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예.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갔어요. 어허. 근데 2024년에는 반반이었습니다. 실적도 올라가고 거기다 이제 AI 인프라로 묶이면서 멀티플까지 증가를 했다 보니까 예.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주가가 쭉 뿜었었던 거죠. 뿜었죠. 근데 지금 이슈는 그 PER을 올렸었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꺼지고 있다 보니까 PER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력망 특별법 통과됐는데 요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죠, 이 얘기. 우리나라 예, 이야기. 전력망 예. 특별법.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에너지 3법이라고 예. 한국에서 이제 굵직한 법안들이 이제 3개가 통과를 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그리고 방패장법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방패장이요. 방패장. 원자력 방패장. 네. 네. 그래서 방패장 특별법 이렇게 3개가 이제 통과를 했는데 전력망 특별법이 전력기기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한국전력이 한국의 송배전망을 건설을 했어요. 시행하고 시공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은 공기업이 이거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특별법 하에서는 한전은 나오고 국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송배전망을 건설을 하자라는 게 이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국가 전력망 자체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이 전력이 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송배전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에 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국내 내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전력기기 회사들은 한국전력향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진도 더 높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이클이 이제 미국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국 역시도 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영훈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저쪽에 결국이 뭐 원리가 그건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물린 쪽이 많다 보니 그렇죠. 당장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고 이쪽 업종의 업황이나 향후 전망은 뭐 절대 나쁘지 않고 네. 여기 이제 그래 다시 한번 이쪽에 바람이 한번 불어주고 매기가 몰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샤우샤하는 어떤 분위기가 한 번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전염병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주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예? 전염병이랑. 예, 예.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라는 것도 전염력이 있고 전염력. 네, 전염력이 있고 이제 한번 주가가 예.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스토리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 전염병을 한번 얻고 나서 다시 이제 깨어나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주식 시장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퍼지고 나면은 예. 학습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에헤. 똑같은 이슈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이슈로는 못 올라간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에는 AI 인프라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똑같이 AI 인프라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닝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정치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는 버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하시고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꼭 또 마지막에 뭐라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네. 아니 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이런 쪽 말고 네, 무슨 회사 이름에 전기 전선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나영구님 네. 최선호주. 네. 저번에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일진전기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번에도 예, 이제 예. 똑같은데 사실 그렇게 제가 토픽을 잘 바꾸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한번 좋으면 이제 어. 계속 이제 응원하고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일진전기가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증설 효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포대교 건너서 그 일진 거기 거기 말씀 맞습니다. 거기죠. 네, 예. 오스템 임플란트 앞에 예,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작년에 공장 증설을 끝냈고 네. 지금 램프업 기간이에요. 가동률 올리고 있고 아하. 상반기 때, 하반기 때부터 그동안 수주 받아놨던 것들이 예. 손익계산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제 들어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